네, 안녕하세요. 도마리TV의 한동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중국, 일본이 짜고 치면 한국 큰일이다. 이렇게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게 뭐, 그냥 정치용이다. 이렇게 좀 넘기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고스톱 짜고 치면 상당히 한 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위험한 게임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건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겁한 이 얍삽이 같은 일본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보복이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핑계거리로 판단이 되고요. 구실이 필요하니까. 근데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가 너무 잘 나가는 부분들을 일본이 배아파했던 걸 생각해 본다라면 그동안에 철저하게 준비돼서 했던 짓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제 건드기 시작했고 수출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뭔가를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자동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로 이어졌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약점을 보인 부분들 지금 우리나라 약점을 보여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1분기 중에서도 4월달 GDP가 경상수지가 이제 적자 전환이 됐죠. 적자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일본이 한국의 경제는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완전 싹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일본이 꺼내들은 이 공격 무기가 바로 이제 이 우리나라가 흔들었던 부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 넘다 보니까 이 반도체를 건들면 한국 경제가 망가지게 되고 한국이 지들 말을 좀 듣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내에서도 지금 뭐 아사히 신문이라던가 일본 내에서도 자국의 어떤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소재 공격 자체가 공격 배경이 첫 번째는 아베 지지율이 추락했어요. 얼마 전에도 한번 추락했을 때 초계계 사건을 만들어내면서 반항 감정을 이끌어내죠. 우리 이제 아베가 하고 있는 자민당, 아베가 속해 있는 자민당이 일본의 1정당이고요. 거의 뭐 다른 야당은 이 자민당과 견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의석이기 때문에 거의 뭐 자민당이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다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나라죠. 그 아베 지지율이 추락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초계기 사건을 만들어서 반항 감정을 이끌어냈고 그 지지율이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의 연금이 향후에 2천만 엔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의 또 지지율이 아베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한 6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번에 또 선거가 7월 20일에 있는데 이걸 앞두고 또 반항 감정을 또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1억씩 배상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판결을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여기에 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적으로 판결을 내리자 다시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G20 끝나고 나서 발표가 됐습니다. G20에 일본이 주축이 돼야 되는데 일본이 주축이 되지 못하고 그 모든 관심이 한국으로 넘어왔죠. DMZ로 넘어오게 되면서 일본이 이제 낙동을 오리한 시세다 보니까 여기서 또 빡 돌았는지 또 이 아베놈이 또 했습니다. 아베의 아마 외조분과 이런 전범의 손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한국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게는 일단 악재입니다. 당장에 뭐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많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나중에 본다라면 일본의 비중을 점점 좀 줄여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본다라면 뭐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 뭐 매년 1조 원씩 투자한다라 밝힌 거 본다라면 우리나라 소재가 성장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틀은 마련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마이크론이 최근에 이제 감산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 좀 안 좋아진 이유가 반도체 가격이 폭락한 거죠.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이 최근에 감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감산을 좀 해야 되는데 뭐 반도체라는 게 뭐 공장을 쉽게 한번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쉽게 다시 돌릴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멈춰버리면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인 감산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메모리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일본도 결국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과 우방 국가고요. 우방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쫄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뭐 애플이라든가 모두 반도체를 써야 되는데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공급 타격을 받게 된다면 일본에 또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소재하고 장비가 이제 탈일본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객인 우리나라가 탈일본을 하게 됐을 때 일본도 역시 중장기적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역풍을 맞게 될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반도체 감산에 들어가게 됐을 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동안 안 좋았던 부분들이 또 회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공격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관광액, 그리고 불화수소, 그리고 플로린, 폴리아미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수출 규제는 방법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이 이제 수출할 때 건당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허가 절차는 90일 정도 필요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원가 상승 요인이 작용하게 되고 또 가격 상승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국 기업은 현재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만은 당장에 이게 더 이어진다고 했을 때 당장에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모든 것을 다 규제하는 게 아니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건당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현재의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삼성의 주가, 하이닉스의 주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 기업들도 알고 있을 테고 외국 투자자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겁을 안 냈다 소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갑자기 급락을 하는 하이닉스가 3% 이상 급락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이유를 보게 되니까 딱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칭화유니, 중국의 칭화유니가 D램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바로 어제죠. 일본이 공격하고 수출 규제를 하면서 중국이 진출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중국이 얼마 전에 이제 푸젠진화가 반도체 D램을 하다가 미국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박살났죠. 특허 침해 받았기 때문에 박살났고요. 이 뒤를 이어서 칭화유니가 지금 다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칭화유니가 푸젠진화보다 더 무서운 기업이죠. 칭화유니는 중국의 YMTC라는 회사를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죠. 이 YMTC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올해 말에 64단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기술력은 뭐 아직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양산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고요. 이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칭화유니가 또 이번에 또 D램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근데 이게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왔다는 부분이죠. 이게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을 키워주기에는, 즉 우리 삼국지를 보시게 되면 적의 적은 동지가 되는 거죠. 일본의 적은 중국이고 일본의 적은 우리나라인데 지금은 더 우리나라가 더 적대시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을 키워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시장에 노출되면서 좀 폭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정부, 청와대, 당 그리고 정부 뭐 다 합쳐서 기업들까지 지금 반도체 소재, 이 소재 산업을 앞으로 키우기로 하면서 1조 원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 보면 동진 세미캠, 그 다음에 후성, 우리 불화소 관련 종목은 후성이 있고요. 그리고
강강액은 동기세미킴이 거의 현재 거의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송원산업이라는 종목, 포토레지스트에 들어가는 원료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또 송원산업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TC 같은 종목은 우리 이제 얼마 전부터 LTC는 삼성의 지금 디스플레이 OLED죠. OLED 공정의 거의 모든 제품 OLED 소재 중에서 일본에 좀 의존해 왔었는데 이것을 이제 국산화하기 위해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게 LTC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닥에서 치고 이제 급등한 종목들 중에서 본다라면 이제 반도체 소재 기업들 오늘 DNF라던가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 한 종목들도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SC라는 종목, 반도체 테스트 소킷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했고, 그리고 메카로라는 기업도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메카로라는 기업은 반도체 방막 증착 공정에 필요한 전구체를 국산화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떠올라오고 있다. 첫 해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절대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절대 우리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본과 중국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오늘 돈마니TV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내용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꼭 좋아요, 구독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돈마니TV였습니다.